60번입니다. 동의 있는 양도전대입니다. 동의했으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를 합니다. 그럼 동의 있는 거는 양도는 안 나오고 전대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대를 합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임대차가 소멸되면 전대차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동의해서 자유롭게 약정하더라도 무슨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임대차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전차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임대인입니다. 전대인입니다. 따라서 병은 누구에게 비용 청구해야 된다? 을에게. 차임도 누구한테 준다? 을에게. 을은 병에게 용도에 맞게 청구해줘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는 여전히 임대차는 유효죠.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갑과 병을 보면 되는데 동의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두 사람 사이엔 법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만 했지 두 사람 사이 도장 찍은 적은 없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사람 사이 권리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민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 특별 규정 중에 첫 번째, 자, 하나 외워야 될 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직접 뭘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조문 좀 외우세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외우라니까. 163페이지 임대인과 전차인. 1번 법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되어 있어요. 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의무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권리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따라서 병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했을 때 배웠던 임차인의 모든 업무가 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그 의무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차임이라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도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가 말하기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지급한 차임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차인 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첫 번째,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어 해지 통고할 경우 그 해지 통고는 누구한테 해줘라? 전차인에게도 해지 통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전차인에게 해지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되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마트, 을이 차임을 2기 연차이기 때문에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차임 2기로 해지할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해지될 때는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이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속물은 누구 동의 얻었거나 갑의 동의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 플러스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대일 경우는 전차인에게도 인정해줍니다. 자, 183페이지 1번 60번의 1번 임대인이 임차인 씨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자체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봅니다. 자, 2번이 이제 좀 어려운데 임대차가 양도된 경우 차임 지급 채무도 이전하지만 까지는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기타 의무 위반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전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새로운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특약하면 되지만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고 전대인과의 법률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대인에 대해서 여전히 권리 의무를 갖는다. 맞습니다.
이 갑이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갑과 알 사이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두 사람 사이 권리의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갑은 여전히 을에게 용도에 맞게 적용해 줘야 되고 을도 여전히 갑에게 차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때 누구한테 원상회복해 줘야 된다? 차기 주인은 전대인이죠. 전대인에게 원상회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전대차, 존속기간 모두가 만료되면 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반환함으로써도 자기 채무는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전대차 기간 모두 만료되면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 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61번 병이 차임을 병을에게 지급했습니다. 에라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 지급했죠. 이럴 때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언제 지급했을 때 해당된다고? 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지급했을 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갑이 차임을 병에게 청구하지 않고 을에게도 관계없다.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X 건물이 강풍으로 파손됐다. 병은 갑에게 수선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병은 갑에게 의무만 부담하지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수선 투자가 된다? 을에게. 병의 주인은 누구라고? 을입니다. 갑과는 관계없습니다. 4번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5번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62번 방금 말했죠. 합의로 종료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했으니까 틀렸어.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병의 과실로 목적물이 손상됐다. 그럼 을도 갑에 대해서 책임진다. 맞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됩니다. 선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하게 되면 이 경우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여기는 직접 점유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의 기책 사유로 임차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선의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의 기책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럼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 임차인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이 가중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선관수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에서 목적물을 점유할, 여러분 임차인은 목적물이 지 건물입니까? 다른 사람의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선관주의가 있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지가 직접 보관합니까? 병을 통해서 보관합니까? 그러니까 병의 기책 사유로 멸실훼손되면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 을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병은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죠. 병의 주인은 누구라고? 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갑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병은 갑에게 의무만 부담합니다. 권리는 주장 못하고. 다음에 보증금입니다. 자, 보증금은 여기까지가 무단 양도 전대인데 양도 전대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동의 있는 전대, 동의 없는 전대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무단 전대가 나오든 동의 있는 전대가 나오든 한 문제는 나온다고. 이런 강사를 쫓기기 강사라고 그래요. 한 문제 나온다는데 못 맞추는 거는 여러분 탓이라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뭐라면 사법고시 공부할 때 매년 1차 칠 때 한두 문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더라도 한 문제만 맞춰주면 절단할 사람이 많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한 문제만 가르쳐주면 내가 손가락 딸려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간절하다고. 근데 지금 나온다고 했잖아. 얼마나 내가 손가락을 반했으면 원했습니까? 발가락을 원했습니까, 지금? 근데 그걸 왜 안 하겠냐고. 나온다고 하면 그 뭐 사돈 8촌까지 샅샅이 해대가지고 다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자,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보증금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임이지. 그래서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보증금을 지급할까요? 담보의 목적이죠. 2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발생하는 임대인의 차임 지급 채무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3번처럼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연체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할 걸 항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충당하고 안 하고 누구 맘이다?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라고? 대항력 있는입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있죠. 5번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입니다. 자, 64번처럼 강행 규정이 아닌 것 너무 핑계처럼 뭘 치면 된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찾으면 됩니다. 65번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는 일정 기간에 경과해야만 해지되는 게 해지 통고라 그랬죠. 해지 통고가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뭐라고? 파산 선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단답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64번은 두 번 출제됐어요. 똑같은 글씨 해가지고 필요적, 임의적 상황 그런 거.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 했죠? 그것도 출제됐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적용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임대차가 여러분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가물가물합니다. 역시 2달은 마의 기간입니다. 2달 지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가 와서 확 지워버립니다. 2달 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새롭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매일 새로우니까. 그래서 늘 제잘제잘하고 좋고 그런 겁니다. 자, 임대차 정잔성상에 있는 주택임대차를 지금부터 봅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작년에는 1번처럼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1번 주택을 등기하지 않는 한 전세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자, 보통 아파트 전세 전세들 하지만 실제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미등기 전세 혹은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여전히 임대차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법. 자, 원래 법인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외적으로 중소기업법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했을 경우 그 직원이 입주 전입 신고하면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자,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뭐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16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거기에 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옵니까? 그 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은 된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될까 안 될까 봐요. 가보의 아파트를 A 법인이 임차했어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자 임대차 계약했는데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A의 법인에 속하는 임직원 갑이 여기에 입주를 했어요. 임대차 입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써?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은 누가 했다고? 법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되었어요. 경매가 됐다 보면 됩니다. 그럼 순서를 씁니다. 법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그 직원이 입주 전입 신고했어요. 임차 목적물이 기간 만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경매가 됐다. 혹은 매매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 A는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응? 즉 A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고? 이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중소기업법인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병은 값의 지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하냐? 아직 이 A 법인은 지금 뭐가 없다고? 대항력 못 갖췄어요. 그래서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못합니다. 만약 이게 중소기업법인 같으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168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설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구비했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밑에 주택공사 있죠? 그 세 가지만 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 4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죠? 원래는 등기되는데 주택은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때 입주는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 됩니까? 간접 점유로도 가능합니까? 간접 점유로도 가능하죠. 자, 봅니다. 갑과 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전대차에 딸지라도 임차권이 소멸합니까? 아니죠.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전차인이죠. 그럼 이때는 누가 대항력 갖춰야 된다?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누구도 요 임차권도 대항력 생깁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누가 대항력 갖춰야 된다?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이 대항력 갖춰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2017년도 3월 5일 날 입주 전입 신고했다. 그럼 이 길 0시부터 모두 대항력 생긴다? 이 임차권도 대항력 생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왕 나온 거 하나 더 봅니다. 갑이 임대차 체결해서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언제냐? 2016년도 3월 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 동의받아서 요 임차권을 병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혹은 양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차인이나 전대인이 뭐였다?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병이 대항력을 갖춘 시기는 언제일까요? 2017년 3월 5일 날이었습니다. 자, 이 별은 지금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는데 지금 병에게 전대했죠? 혹은 양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다고? 2017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병의 대항력은 이날 0시부터 생일까요? 이 0시부터 생일까요? 즉, 종전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될까 안 될까요? 네? 유지 안 되면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A보다 병이 여전히 선순위일까요? 후순위일까요? 네? 내가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봐요. 갑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을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자,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권자가 생겼어요. A와 병 간에 누가 우선합니까? 예? 병이 우선하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하는 이유는? 그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은 잘해요. 자, 임차권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 부기 등기했습니다. 병과 A 사이에 누가 우선합니까? 예? 그 전세권이나 글씨가 똑같잖아. 지금 부기 등기 하잖아. 그럼 여전히 순위를 유지하니까 A보다 우선이지. 그러면 당연히 아니니까 전세권이나 똑같다고. 이제 이걸 똑같이 지우는 거예요. 주택입니다.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입주와 전입 신고했어요. 병과 A 사이에 누가 우선입니까? 그래, 병이 우선이라고. 이게 등기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동의 얻어서 양도 전대할 경우, 양도 전대했습니다. 그럴 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퇴거 후 2주 이내, 14일 이내 입주 전입 신고하게 되면 종전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뒤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반드시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의 대항력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대항력이 있다?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주택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갖출 방법이 있죠. 그 요건이 뭡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은 신고하고 등록되는 데 시간적 간격을 요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시험에는 인도와 전입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고 플러스 무슨 요건이다? 효력 존속 요건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퇴거해버리면 종전했던 대항력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럴 때 요거는 결국은 대항력권이니까 여기 공시수단이죠. 공시는 정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뭐 동호수 이런 것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 주민등록이 자기 의사에 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말소되었어요. 직권말소되더라도 종전했던 대항력 다 소멸할까 안 할까요? 소멸합니다. 직권말소되더라도 소멸합니다. 직권말소되더라도 어이? 소멸해. 다시 재등록해봤자 종전했던 대항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된 이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소정 이의 절차를 거쳤다. 그 이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하거나 회복할 때는 종전했던 대항력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면 직권말소될 때 종전의 대항력 소멸합니까?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문제 이의제기했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꼭 문제 풀면서 그런 거 문제를 만듭니다. 뭐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희한하다니까. 있는 문제나 잘 풀으라고. 없는 걸 왜 찌지찌지 말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만들었냐고. 문제는 주어진 것만 푸는 거예요. 소정의 이 절차를 거쳤다는 말이 없잖아. 그럼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럼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어딨냐고. 갑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냐니까. 뭐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는데. 문제 등기된 임차권이 없는데 자기 혼자 뭐 등기되면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혼자 그러고 있다니까. 있는 거나 잘하라고. 주어진 걸 잘 풀면 돼요. 직권말소되더라도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인도와 주민등록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수리시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30번째로 신고를 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31번째로 수정해서 신고를 하니까 이걸 뭐 했다?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한 겁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요구한 겁니다. 그래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했죠? 언제 때? 수리시입니다. 신고 시간이고 수리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수리할 때는 올바르게 수리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부에 옮기면서 잘못 옮겼습니다. 효력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언제 때 발생하니까? 수리시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1번.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촉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대항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취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가 인도 주민등록 전입 일자와 같은 경우, 에라 같으면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입니다. 왜냐? 임차권은 이길 0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나라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 누구에게나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되면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뭐다? 딱 3조 조문 하나밖에 없죠. 갑과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이길 0시 이후에 이길 0시 이후 이 임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인 치를 만다 승계합니다. 이길 0시 이후에 이 주택을 양수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죠.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되거나 정려가 되거나 교환이 되거나 등등 이유로 이 임차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누구의 치를? 임대인 치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이 갑과 갑이 임대인이 종전 임대인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을의 병에게 승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누구한테 주장한다? 병에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 주장할 수 있고 기간 만리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고. 전세권자도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소멸한다. 근데 소멸 안 시킬 방법도 있어 없어요? 원칙은 갑의 채무는 소멸한다 했죠. 다만 이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 승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대차 종료 양도됐을 때는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뭐 제기한다? 이의제기하면 그럴 때는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하면. 자, 다음에 4번이 아니고 5번. 대항 요건을 갖추면 경매시에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리 입주와 전입신고 해봤자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거나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3번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 말소됐다. 대항력 상실합니다. 상실함이 원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병에게 양도되면 병이 을의 지를 당연히 승계하므로까지는 맞죠? 근데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존속할 여지가 없다.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존속할 여지가 있어 없어요? 방금 말했잖아. 상당 기간 뭐 제기하면? 이의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2번이 틀렸죠. 갑이 주택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으로 마치면 당연히 갑도 대항력 취득한다. 맞죠? 전대했을 경우. 전대했을 경우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 전차인은 직접 점유자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대항력권 갖춰야 된다?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을 소유주택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순위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럴 때는 후순위로 임차인의 대항력권을 갖추더라도 담보권 실행으로 즉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5번 갑의 병이 을의 주택에 별거리 임차해서나 가정 공동세원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임차하면서 각각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2명으로 본다, 1명으로 본다. 가정 공동세원할 때는 1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도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해서 소액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안 그러면 부인 명의, 아들 명의 다 각각 임대차에서 전부 다 소액으로 쪼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죠? 아닙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야간 다가구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지분까지.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반드시 동호수 기록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다 해서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보증금이 계속 상승하니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합니다. 하고 보증금이 3억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도 안 받고 주인에게 말해서 무슨 등기해달라고 그런다?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전세권은 뭘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저 전세권 등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게 안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전세권을 임차인 을을 하지 않고 집사람 병명의로 합니다. 이 전세권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을은 두 가지 지위를 겸합니다.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 지위를 겸하게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만일 후순위에 누가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선순위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배당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순위가 하더라도 원래는 소멸 안 되지만 배당 참가할 수 있죠? 배당 참가하면 전세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근데 배당 받았는데 2억 8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임차인의 계약력은 소멸하게 안 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 그때는 전세권자로서 했지 임차권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다. 임차권자로서 배당 참가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성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두 가지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 문제인데 이 판례가 하나 나왔죠.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췄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얼마냐? 3억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병이 당신이 주인한테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달라.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했냐? 병에게 양도받았어요. 자, 이 병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까?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자, 병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채권만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딱 판결이 나오자마자 2년 만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칙은 없죠? 외적으로 병도 우선 변제권 가질 경우가 있어요. 병이 뭐일 경우? 금융기관 아닙니까? 금융기관. 금융기관 아닙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내주고 나서 대출권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어요. 그 양수받는 범위 내에서 뭘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 가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고? 금융기관 등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습니다. 17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요약집.
제일 위에 판례를 지금부터 읽어봅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도 승계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만 외입니다. 자, 189페이지 3번 우선 변제권 지위에서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교 변경된 후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언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죠. 그럼 소액 임차인이 계약 체결할 때는 뭐였습니까? 주거용 맞죠? 그럼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액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수리하기 전이라도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 대항력에 관한 겁니다. 자, 임차인이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 길에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에라, 이 길에 저당권이 설정됐네. 그럼 누가 우선합니까? 임차인이 우선하죠. 임차인은 이 길 0시부터 아닙니까? 저당권 아무리 일찍 등기해봤자 등기소 문 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우선이라고? 임차인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돌았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길 0시부터 되니까. 다음에 주택 명의 신탁자가 되어 있는데, 자, 그건 이제 뭐냐면 입주 전입 신고 이길 이후 임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누구의 지를 승계한다고? 임대인 지를 승계한다 했죠. 요 양수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지도 이 법 적용받게 안 받게? 대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대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대지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지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대지 적용되지 안 되는데 어떻게 우선 면제 받느냐고. 미등기 무후가 건물도 적용돼 안 돼? 대지도 적용돼 안 돼? 요약집 167페이지를 펴봐봐요.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럼 적어도 다른 수업보다는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돼요. 거기에 167페이지 적용 여부, 주택의 대지, 미등기 무허가물에도 적용된다. 일시 사용을 위한 명백히 하는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 오늘 다 문제 나왔잖아 이런 거. 그 한 문 정도는 봐야 되지 그래도. 그리고 기본수바 법조문에 대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물음 상가 임대차는 대지 적용되게 안 되게? 에? 똑같다고 상가도 적용된다고. 상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하네. 그냥 재미삼아 물어봤는데. 자,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171페이지를 펴보세요. 171페이지 그 양수인, 임대인실을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3번을 봐요.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양수인이다 아니다? 대지도 이 법 적용은 되지만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임대인실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꺼번에 합니다.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등기 건물입니다. 자,
미등기 건물도 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되었어요. 근데 미등기인 관계로 이 병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직 뭘 안 하고 있다?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병도 임대인실을 승계한다 안 한다? 기본서 나와 있고 요약집 나와 있고 하였어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경유하지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양수인화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이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이 지금 명의 신탁자입니다. 건물을 병에게 명의 수탁을 해줬어요. 명의 신탁이었어요. 그럼 등기된 자가 뭡니까? 수탁자입니다. 자, 건물은 등기는 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하느냐? 명의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탁자가 건물을 수탁자에게 진짜 양도했습니다. 그럼 수탁자는 임대인실을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합니다. 왜냐? 신탁자와 적법하게 임대차할 경우 그 임차권은 수탁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이전받았어요. 이때는 명의 수탁자가 임대인실을 승계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 갑의 건물에 어리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3억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을에게 돈을 빌려준 병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했어요.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후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버렸어요. 자, 이럴 때 이 병은 누구에게 압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달라 할까요? 압류될 당시 건물 소유자는 누구였다? 갑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됐다? 자,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까요? 이 말은 이 정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압류한 이후라도 임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실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4번, 3번이 아니고 4번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누구한테?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그러면 6번이란다. 5번을 봅니다. 5번에 2번을 보십시오. 명의 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는 임차인간 관계에서 임대인실을 승계한다. 방금 봤습니까? 봤습니다. 다음에 3번은 저번에 계약 해지할 때 나왔던 게 또 나왔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데 있을 겁니다. 계약 해지할 때 했던 겁니다. 다시 또 봅니다.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이 매수인이 하는 말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병에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갑이 동의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임대 줄 수 있지만 이 임대차 계약이 잔금이 당신이 뭘 안 주면 잔금 안 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것이다?
해지할 것이다. 해제가 되면 임대할 권한은 뭔가 인정 안 해준다. 그럼 지금은 계속 임대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계속 생기죠. 그렇지만 계약이 뭐 되면 해제되면 임대할 권한이 뭐다? 소멸됩니다. 그럼 해제될지 안 될지는 장래일이죠. 될지 안 될지 잔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 불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뭐란다?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제를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됩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소멸되죠. 소멸된 조건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러면 해제를 조건부로 한 해제 조건입니다. 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한 임대 권한을 주행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 받고 어리 잔금을 안 준 겁니다. 계약이 뭐 됐다? 해제됐어요. 그럼 임대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임차권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자, 그럴 때 입주 절입 신고했다 할지라도 가백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월 앞으로 뭐가 안 넘어왔다? 등기 안 넘어왔습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대항 요건과 확정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양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수령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 받는 것은 변론하고 임차 목적물을 양도할 때는 뭐는 받아야 된다? 보증금. 보증금과 목적물 명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다음에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다음 임대인이 주택을 뭐 했다고? 매도했어요. 매도하면 매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합니다. 경매가 돼야 되지 매도했으면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럼 만약 경매가 되면 승계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매매한 겁니다. 매매는 매수인이 임대인치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자, 6번의 대항력에 관한 겁니다. 계속 대항력입니다. 지금 6번의 1번은 방금 했을 것이고 2번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가옥에 임차인 입주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뭐니까 선순위므로 경매가 되면 경락되고 완납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선순위에 와 있으면 저당권이 있을 때 3번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지도했다. 샌드위치죠. 누가 경매하던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누가 경매하던 소멸합니다.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고치더라도 임차권은 보호된다. 거꾸로 가등기 이후에 임차인 돌아서면 임차인은 가등기 권리자 나중에 본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갑의 주택에 예컨대 30억짜리입니다. 을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중도금까지 2억 15억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못했으니까 등기 안 해서 못하죠? 그럼 여러분 15억까지 줬지만 좀 불안하네? 불안하죠? 15억이나 있긴 있습니까? 중도금 15억 줬어요. 대출도 안 받고. 을은 껌값입니다. 그래도 껌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럼 여러분이 을 같으면 보통 뭐 합니까? 잔금 줄 때 발생될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준다고.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보증금 10억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을이 뒤는 나중에 잔금 주고 가등기에서 뭐 했다?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즉 이 을은 임대인치를 승계할까 안 할까요? 승계한다면 이 A는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을에게 할 수 있잖아.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기는 안 합니다. 이거 가등기에서 본는 게 가등기가 먼저였잖아요. 요런 짓을 할 줄 알고 미리 뭐 했다고? 가등기였는데 따라서 이
가등기 권리자는 임대인치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랬다고? 가로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가등기 있는 집에 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입주와 전입 신고를 먼저 뭐 했다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에 뭐 했다고? 가등기가 들어왔잖아. 이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더라도 그 본등기 권리자가 임대인치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4번 아닙니까? 다음에 5번은 아까 말했습니다.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자, 7번 이게 거의 뭐 우리 시험에 저당권이 설정된 갑주택, 요게 선순위의 저당권 설정된 것이고, 뒤에 11번, 12번이 이제 대항 요건도 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케이스입니다. 사례형 문제는 그 3개 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7번 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갑소유주택을 임차한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후에 다시 뭐 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샌드위치죠.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이제 이게 보기보다 까다로운 겁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갑소유 주택입니다. 갑소유 X주택에 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2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임차인인데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보증금이 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이 지금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억 들어간 거예요. 4억 들어왔어요. 자,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병이 경매 신청합니다. 자,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즉, 경락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왜냐? 최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자, 그래서 예컨대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락대금, 낙찰대금이 4억 나왔어요. 정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정은 임대인치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말은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럼 배당 받아야 됩니다. 배당은 첫 번째 여기 얼마 해준다? 2천만 원 해줍니다. 배당금 4억입니다. 여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따라서 이게 얼마 받는다? 3억 8천 받습니다. 그럼 이 을은 한 푼도 못 받고 뭐라고? 쫓겨납니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벌써 집사람 도망갔게 안 갔게? 갔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사는 여자분이 없습니다. 여자분하고 계속 살라 그러면 뭘 악유로 붙여줘야 된다? 돈이 있어요. 돈을 계속 줘야만이 같이 있지. 돈이 없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저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는 돈이 있다는 전자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얼굴 안 봐요. 그거는 뭐 했다는 전자에서, 돈 있다는 전자에서 얼굴을 안 본다는 겁니다. 뭐 다 뻥입니다. 자, 돈이 있고 뭐라고 얼굴이 있으면 좋다는 뜻이지 뭐 그런 겁니다. 자, 돈도 못 벌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결혼할 때는 나는 당신이 좋아서 내가 당신을 다 먹이 살리겠다고 해서 내가 확인을 받고 내가 결혼했는데 왜 내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냐? 지가 좋아서 해서라고. 지가 벌어가 해야 되지. 응? 보따리 사서 안 사세요? 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경매했다. 임차권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하는 사람 몇 명이 나오는데 선순위의 저당권인데 소멸 안 하면 됩니까? 이 병은 정은 임대인치를 승계 안 한다니까. 대신 배당이 틀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여기 2천만 원 배당해 주죠. 그럼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으니까 3억 다 받습니다. 여기는 얼마밖에 못 받는다? 8천 배당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록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 확정일자 안 받았을 때는 어떨 거냐? 안 받았을 때는 어른 병에게 우선할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른 권리가 소멸되죠. 그럼 권리가 소멸되니까 경매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니까 요 어른 갑을 대의해서 선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if 무슨 변제했다? 대의 변제했어요. 이 을이 변제했던 갑이 변제했던 변제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뭐였다? 소멸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순위 성질하기 때문에 졸지에 누가 1순위다? 임차인이 1순위 됩니다. 인도와 뭐랬다?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고 그럴 때는 병이 몇 순위 된다? 2순위 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이는 임대인 치를 승계하게 안 하게? 예? 이제 승계하죠. 선순위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병어른 여전히 정액에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나갈 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조금 전에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지금 얼마 받는다고? 3억 다 받을 수 있어요. 얼마 투자하고? 그 2억 8천을 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을 때는 그게 변제등으로 소멸하면서 유리한 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2번 이 경우 소액에 해당되면 소액채 우선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보십시오.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로 뭐였다고? 소멸된 후 병의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른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과 동시에 뭐까지 받았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그러면 경락대금의 병보다 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우선 면제 받는데 에라 배당이 2억 8천밖에 못 받았어요. 2천은 못 받았습니다. 그 2천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왜냐? 임차권은 벌써 소멸됐습니다. 선순위가 있으니까. 자, 8번부터 보증금에 가는 겁니다. 이제. 자, 확정일자 받은 5번만 쉬었다 할까요? 5번만 쉬었답니다.